네, 한겨울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요. 그런데 이 강남 부동산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다시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실 반포 이쪽이 하룻밤새 1억씩 오른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호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아니고요. 호가만. 거래도 일부 됩니다. 아, 그게 매물이 없을 뿐이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매물을 걸어들여서 매물이 많이 줄었죠. 예, 사실은 그 하룻밤 사이에 뭐 1, 2억 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3, 4년 전만 해도 이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 8억 정도 갔습니다. 예, 이 반포 지역도 한 7, 8억, 8, 9억 정도 갔고 예. 10억이 안 넘었죠. 예. 지금 15억에서 20억 호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이게 지난해 9월 초입니다. 넉 네. 달 전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반포에 잠실에 있는 A 아파트인데 네. 크기가 76제곱미터, 우리 따지면 20평대인데 네. 18억 이 5천이라고. 지역은 이제 특수하게 그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예. 용적률 자체가 좀 높아지고 용도력이 아. 좀 된 지역입니다. 아. 특수한 지역인데 예. 이러한 현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지금. 예. 압구정의 B 아파트는 11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23억 7천이었는데 지난 주에는 24억 5천으로 8천만 원이 네. 일주일 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부동산을 잡으려고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기억에 나는 것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올해 한 8개월째 됐죠. 이제 9개월, 8개월 좀 넘었는데 네. 6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책인 6.19 대책은 사실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대출 규제였어요. 네, 네. 그 영향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 나왔던 대책이 있어요. 6.19 대책 이후에 44일 만에 나온 대책이 8회 대책인데 예. 이 대책은 굉장히 고강도 대책입니다. 아. 근데 오히려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은 또 오히려 달아올랐어요. 네. 이게 그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붙인 거 아닌가. 네.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공급을 규제하고 있고 아. 수요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그 교육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은 뭐 교육 문제나 교통 문제나 입지 조건도 좋고 네. 그것도 물론 좋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니까요. 예. 근데 공급을 억제했잖아요. 아. 특히 이제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재건축도 예. 어렵고 예. 그것도 공급할 택지도 부족하고 또 인근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건 이제 너무 늦게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정 투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네. 사실 강남 이외의 지역들, 강북에 사시는 분들, 또 지역에 사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아마 박탈감은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뭐 비율로만 따지면 강남 3구의 그 아파트 매매 단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4.1, 그러니까 네. 평당 그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100만 원. 네. 강북은 2천만 원, 그러니까 2배 정도 되고요. 네. 또 금액 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4천만 원 넘어가게 된 동기가 지난해 그 연말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4,25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아. 분양 가격 자체가 높아졌어요. 예. 또 1년 전만 해도 가포스 주공아파트 3단지 분양 가격 68가구밖에 분양 안 했지만 네. 그거 역시 4,250만 원이었습니다. 네. 4천만 원 넘게 분양 승인이 났어요. 예. 분양 보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가격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아, 분양가가 먼저 하면 일반 매매가가 따라가는 따라 거죠? 올라가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 통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세에 120%를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 거래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그 가격 주도는 신규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재건축 아파트, 대상 아파트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대출 규제가 뭐 주로 뭐 그 강남에를 타겟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지방은 오히려 네.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거나 미반영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네. 서울에 올라와서 강남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까지 예. 있어요. 지금 그 2015년도 이후에 공급된 물량 중에서 금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44만 가구나 됩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사실 없거든요. 아. 지난해 26,500가구 정도가 입주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44만 가구인데 강남은 거의 없다. 없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 4만 7천 가구 정도, 3만 7천 가구 정도 서울에 입주 물량 예.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이주 물량이 더 많아요. 4만 가구 넘어요. 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많아서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거나 또는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 특히 경기도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수도권인데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동동산 같은 경우는 반 이상 입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불 꺼진 공급량이 아파트 많다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깡통 전세나. 아, 이게 이제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군요. 역전세도 나타나는 거죠.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적에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투기 뭐 비트코인도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 맞습니까? 투기적 수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지역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근 지역에 확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지금 목동이라든지 또는 뭐 용산이나 또는 성동구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예. 이게 점점 이제 그 풍선효과처럼 번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전국이 다 따라 오를 수 있는. 네, 아니 지방으로 오히려 내리고 있다. 서울만, 서울만 오를 수 있는? 네. 자, 이게 뭐 아파트 값이 뭐 오른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는데 유독 상승률이 이제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정부와 이제 이번 정부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도 7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세를 그때도 했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걸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투기 지역으로 강남이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근데 2008년인가에는 고꾸라졌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힘에 의해서 꼬꾸라진 게 아니고 네.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라고 하는 IB 은행이 파산되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 외부 수익이 없었다면 계속 올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지금도 비싼데. 근데 지금은 외부 영향이 없잖아요. 아. 오히려 금리만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금리 오르고 그다음에 또 대출 여러 가지 규제하고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아. 또. 지금 다른 쪽으로 돈이 갈 데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 노무현 정부하고 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남 집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폭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부동산을 이렇게 그냥 놔두기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박탈감도 크고요. 네. 또 여러 분야에 또 미치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투기 수요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갖고 오고요. 그 규제가 또 가격을 상승시키거든요. 아.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얘기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아,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되고요. 아, 또 하나 인근 지역에 그 택지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 강남 지역도 있거든요. 예. 살림이 아니고 이제 임야 아니고 전답으로 되는 네, 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아, 분양 임대로 공급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아, 지금 이미 그 수서 지역이나 또는 그 강남 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이 뒷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 임대주택은 거래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구 임대로 가야 되고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아, 강남 지역에서 만약에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나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그 방법도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게 연말까지 그리고 2012년도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가 아. 혜택과 양도세 5년간 혜택을 준다 있어요. 예. 이번에 더 강하게 가는 거죠, 뭐. 아. 서울 강남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사 가면 양도세 10년간 안 받을게.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좀 분산 정책을 써야 돼요. 규제 정책보다는 규제 플러스 수요 분산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되지 않겠나.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래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그 가격 주도는 신규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재건축 아파트, 대상 아파트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대출 규제가 뭐 주로 뭐 그 강남에를 타겟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지방은 오히려 네.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거나 미반영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보따리 싸들고 네. 서울에 올라와서 강남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까지 예. 있어요. 지금 그 2015년도 이후에 공급된 물량 중에서 금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44만 가구나 됩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사실 없거든요. 아. 지난해 26,500가구 정도가 입주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44만 가구인데 강남은 거의 없다. 없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 4만 7천 가구 정도, 3만 7천 가구 정도 서울에 입주 물량 예,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이주 물량이 더 많아요. 4만 가구 넘어요. 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많아서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거나 또는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 특히 경기도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수도권인데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동동산 같은 경우는 반 이상 입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불 꺼진 공급량이 아파트 많다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깡통 전세나. 아. 이게 이제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군요. 역전세도 나타나는 거죠.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제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아파트는 11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23억 7천이었는데 지난 주에는 24억 5천으로 8천만 원이 네. 일주일 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부동산을 잡으려고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기억에 나는 것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올해 한 8개월째 됐죠. 이제 9개월, 8개월 좀 넘었는데 네. 6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책인 6.19 대책은 사실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대출 규제였어요. 네, 네. 그 영향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 나왔던 대책이 있어요. 6.19 대책 이후에 44일 만에 나온 대책이 8회 대책인데 예. 이 대책은 굉장히 고강도 대책입니다. 아. 근데 오히려 규제가 강해지면서 시장은 오히려 달아올랐어요. 네. 이게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붙인 거 아닌가. 네.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공급을 규제하고 있고 아. 수요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그 교육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은 뭐 교육 문제나 교통 문제나 입지 조건도 좋고 네. 그것도 물론 좋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예, 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니까요. 예. 근데 공급을 억제했잖아요. 아. 특히 이제 금년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재건축도 예. 어렵고 예. 그것도 공급할 택지도 부족하고 또 인근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건 이제 너무 늦게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정 투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네. 사실 강남 이외의 지역들, 강북에 사시는 분들 또 지역에 사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아마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뭐 비율로만 따지면 강남 3구의 그 아파트 매매 단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4.1 그러니까 네. 평당 그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100만 원. 네. 강북은 2천만 원. 그러니까 2배 정도 되고요. 네. 또 금액 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4천만 원 넘어가게 된 동기가 지난해 그 연말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 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4,25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아. 분양 가격 자체가 높아졌어요. 예. 또 1년 전만 해도 가포 주공아파트 3단지 분양 가격 68가구밖에 분양 안 했지만 네. 그거 역시 4,250만 원이었습니다. 네. 4천만 원 넘게 분양 승인이 났어요. 예. 분양 보증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가격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아, 분양가가 먼저 하면 일반 매매가가 따라가는 따라 올라가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 통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세에 120%를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 네, 한겨울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요. 그런데 이 강남 부동산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다시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잠실 반포 이쪽이 하룻밤새 1억씩 오른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호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아니고요. 호가만. 거래도 일부 됩니다. 아, 이렇게 매물이 없을 뿐이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매물을 걸어들여서 매물이 많이 줄었죠. 예,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뭐 인력 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3, 4년 전만 해도 이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 8억 정도 갔습니다. 예, 이 반포 지역도 한 7, 8억, 8, 9억 정도 갔고 예. 10억이 안 넘었죠. 예. 지금 15억에서 20억 호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이게 지난해 9월 초입니다. 넉 달 전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반포에 잠실에 있는 A 아파트인데 네. 크기가 76제곱미터, 우리 따지면 20평대인데 네. 예. 18억 5천이라고. 이 지역은 이제 특수하게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예. 용적률 자체가 좀 높아지고 용도벽이 아. 좀 된 지역입니다. 아. 특수한 지역인데 예. 이러한 현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지금. 예. 압구정에 삐아뽀 있을까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적에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기적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투기 뭐 비트코인도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 맞습니까? 투기적 수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우리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지역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근 지역에 확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지금 목동이라든지 또는 뭐 용산이나 또는 성동구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예. 이게 점점 이제 그 풍소효과처럼 번지는 게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전국이 다 따라 오를 수 있는. 네, 아니 지방으로 오히려 내리고 있다. 서울만, 서울만 오를 수 있는. 네. 자, 이게 뭐 아파트 값이 뭐 오른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는데 유독 상승률이 이제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정부와 이제 이번 정부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도, 7년도에 똑같은 시세가 벌어졌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세를 그때도 했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거를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투기 지역으로 강남이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중과